샴록은 빅맘의 팔을 베어버리고 전신의 피부를 녹여버린 뒤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다시 한번 자신의 검 티폰의 배양색 패기와 하데스의 기운을 휘감은 뒤 빅맘을 공격하였고 그 순간 카이도우가 활용대거를 사용하여 활용의 형태로 변화한 뒤 샴록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카이도우는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기에 샴록의 공격을 막아서기란 역부족이었고 샴록의 공격은 카이도우의 전신에 상처를 남기며 카이도우의 가드를 통과하였고 빅맘에게 적중합니다. 그리고 빅맘은 치명상을 입으며 비명을 질렀고 카이도우는 매우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며 빨간 머리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샴록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으며 카이도 누구보다 잘 알지 않는가, 록스의 밑에 있었다면 말이야. 힘이 없는 자는 그 무엇도 지킬 수 없다네. 자네의 딸도 은인도 결국 내 손에 죽게 될 테지. 물론 자네도 마찬가지고 말이야 라고 말하며 야마토를 쓰러뜨린 장본인 역시 자신이라고 밝혔고 카이도우는 순간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며 샴록에게 접근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샴록의 의도된 도발이었고 샴록은 카이도우의 동작이 커지자마자 반격을 취할 준비를 마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빅맘이 정신을 차리며 일어났고 빅맘은 식타마리를 앓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어느 때보다 총명한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당황하는 표정을 보이며 빅맘을 바라봤고 빅맘은 맘마 입이 더러운 녀석이군. 빨간머리 샹크스와는 또 다른 스타일이야 라고 소리쳤고 카이도우는 링링 식타마리와 부상은 어떻게 된거지? 라고 묻습니다. 빅맘은 자신의 남은 생명력을 모조리 바치며 소울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일시적으로 자신의 컨디션을 100%로 돌렸고 승부의 결과와 상관없이 죽음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빅맘은 결국 자신이 희생하지 않는다면 샴록에 의하여 카이도우와 함께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이러한 선택을 하며 카이도우를 살려내고 샴록과 동기어진하기 위해 목숨을 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 역시 이를 눈치챘고 카이도우는 이 순간만큼은 록스의 적당 견습 시절처럼 앳된 모습을 보이며 눈물을 흘렸고 빅맘은 맘마 카이도 눈물을 흘리는 거냐, 그 모습 록스나 뉴게이트가 봤으면 어쩔 뻔했냐고, 내가 분명 그때 말했지 넌 내가 지킨다고 라고 소리쳤고 카이도우는 빅맘과 록스의 적단에서 처음 만났던 시절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빅맘은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순식간에 샴록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최후의 전투를 준비했고 샴록은 적이지만 존경스러운 여자군 빅맘. 하지만 니카도 아닌 녀석에게 기적이 일어날 일 따윈 만무하다 라고 말하며 빅맘에게 접근하였고 빅맘과 샴록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빅맘은 소울 열매의 능력으로 일시적으로 체력과 부상을 회복시켰지만 빅맘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고 빅맘은 단숨에 승부를 보려 합니다. 빅맘은 빠른 속도로 샴록에게 접근한 뒤 프로메테우스를 사용하여 슈플랜 포이어를 사용하였고 프로메테우스가 광선의 형태로 변하며 샴록을 꿰뚫으려 합니다. 그리고 샴록은 멀찍이 떨어져 있는 카이도우를 의식하며 빅맘을 빠르게 제압하지 못하면 다시 2대1 구도가 되겠군. 전력을 쏟아부어 상대하는 수밖에 없겠어. 상대는 전 사왕이라고 불렸던 자들, 방심은 곧 패배로 직결된다 라고 생각한 뒤 사람 열매 모델 하데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일시적으로 하데스의 형태로 변화하였고 비로소 샴록은 전력을 드러내는 데 성공합니다. 하데스로 변한 샴록은 빨간 머리는 유지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사신과 중년의 모습이 섞여 있었고 티폰이 더욱 거대해지며 전신이 검은 연기와 같은 것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샴록은 하데스의 형태로 변한 이후 사신의 심판을 사용하였고 샴록의 몸에서 검은 연기와 같은 것이 빅맘에게로 이동하며 빅맘의 능력치와 신체 능력의 일부를 훔쳐오는 데 성공하며 빅맘의 기량은 하락했으며 샴록의 기량은 상승합니다. 그리고 샴록은 배양색 패기를 하데스의 기운과 함께 방출시키며 순식간에 빅맘의 슈플랜 포이어를 뚫어내는 데 성공하며 빅맘에게 가까이 접근하였고 곧바로 빅맘의 팔에 이어 다리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빅맘은 자신의 무릎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뒤 샴록을 걷어차며 일시적으로 샴록을 공중에 띄워버렸고 곧바로 자신의 필살기격 기술인 나폴레옹, 프로메테우스, 헤라를 합체시켜 고속의 번개를 발포하는 기술인 메이지포를 사용하여 샴록을 공격하였고 빅맘은 무리하여 공격을 시전했기에 빅맘의 입가에선 피가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그만큼 빅맘의 메이지포의 위력은 강력했고 샴록은 순간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빅맘 곧 죽을 노인이 생각보다 더 강한 힘을 가졌군 이라고 중얼거린 뒤 샴록 역시 자신의 필살기격 기술인 아그멘 모르토우름을 사용하였고, 하데스를 추종하는 이질적인 존재들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 빅맘의 메이지포를 막아섰고, 빅맘의 메이지포와 하데스의 아그멘 모르토우름이 충돌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샴록의 아그멘 모르토우름이 빅맘의 메이지포를 뚫어서기 시작하였고, 결국 샴록의 기술이 빅맘의 기술을 뚫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빅맘은 치명상을 입으며 멀리 날아갔고, 이를 지켜보던 카이도우는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빅맘에게 다가갑니다. 샴록은 아그멘 모르토우름을 사용하여 빅맘에게 치명상을 입히는데 성공했으며, 빅맘은 소울 열매의 능력으로 일시적으로 회복한 부상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사실상 빅맘은 죽음을 목전에 둔 상태가 되었습니다. 카이도우는 빅맘에게 접근하며 빅맘을 보호하려 했지만, 빅맘은 어이 카이도, 내 마지막 싸움을 더럽힐 셈이냐, 전사가 죽음의 묘자리를 골랐다면 무릇 그곳에서 죽는 게 가장 큰 영광이라고, 흰수염, 로저, 록스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라고 소리쳤고, 카이도우는 그제서야 빅맘의 깊은 뜻을 알게 되었고, 카이도우는 빅맘의 긍지를 존중해주며 망할 할망구, 결국 그들과 같은 선택을 하겠다는 건가 라고 말하며 눈물 한 방울을 흘렸고, 빅맘은 웃음을 지으며 맘마 카이도, 밀짚모자가 만들 새로운 세상을 보지 못해 아쉽지만 결국 우리가 기다렸던 신세계는 올 거라고 라고 말한 뒤 다시 한번 샴록에게 접근하여 전신의 힘을 모두 끌어모은 뒤 자신의 최후의 기술을 준비하며 죽음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빅맘은 호미즈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간 즐거웠다고 라고 말했고, 호미즈들은 눈물을 흘리며 마마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빅맘은 자신의 주먹에 헤라, 프로메테우스, 나폴레옹의 힘을 휘감아 번개와 불의 힘을 순간적으로 극대화시켜 폐기와 함께 폭발시키는 기술인 무패환의 성파권을 사용하였고, 샴록은 하데스의 심판을 사용하여 빅맘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빅맘과 샴록의 배양색 폐기가 충돌하며 팽팽한 흐름을 보였지만 결국 샴록의 하데스의 심판이 빅맘의 공격을 뚫어내면 물론 빅맘의 복부에 거대한 구멍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며 빅맘을 확인 사살하는데 성공하였고, 빅맘은 겨우 의식만을 유지하며 허공을 바라봅니다. 샴록은 빅맘을 쓰러뜨린 뒤 거친 숨을 내쉬었고, 자신의 팔 한쪽이 완전히 부러졌으며 전신에 적잖은 상처가 난 것을 확인하며 상대가 만전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여도 사왕을 상대하려면 이 정도 부상은 각오해야 한다는 건가 라고 말합니다. 빅맘은 겨우 의식을 유지한 채 허공을 바라보며 로저, 원피스는 실제로 존재했었군. 우린 헛된 실체를 쫓는 멍청이들이 아니었어. 밀짚모자, 네가 그 비밀을 밝혀줘서 정말 다행이었다고. 네가 정말 세계를 바꿀 예언의 전사라면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인 모든 종족이 한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할 수 있는 세상을 네가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라고 유언을 남긴 뒤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빅맘의 시신을 눕힌 뒤 눈물을 흘렸고, 빅맘은 더 이상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죽기 직전 자신의 자식, 전 동료들을 생각하며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고, 카이도우는 빅맘의 미소를 바라보며 망할 할망구, 흰수염 영감에 이어 당신마저 그렇게 가버리는 건가 라고 중얼거리며 눈물을 삼켜냈고, 이후 슬픔을 분노로 바꾸며 분노에 찬 눈빛으로 샴록을 바라봅니다. 루피는 이무와의 대결에서 패배한 이후 일시적으로 능력이 봉쇄당하는 페널티를 안게 되었지만 초파의 대수술을 통하여 체력을 어느정도 회복했고 다시 몸을 곰으로 늘리는데 성공하였고, 루피는 환호성을 지르며 조로, 쌍디, 초파 성공했어, 다시 손이 쭉쭉 늘어난다고 라고 소리쳤고, 조로는 피식 웃음을 지으며 루피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라고 말했고, 쌍디는 원래 일상처럼 해오던 것을 구속받는 것처럼 갑갑한 것 없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초파는 걱정스러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루피 무리해서 움직이면 안 된다고, 아직 몸 상태가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야, 언제 다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한 상황이라고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운을 차린 루피는 매우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며 써니오의 가판에서 뛰어다니기 시작했으며 한 손에는 고기를 쥔 채 고기를 뜯어먹으며 재빠르게 기운을 회복하며 이모와의 재대결을 준비합니다.